동해 한복판 오로지 넘실대는 파도와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북방으로 향하는 바로 그 뱃길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항을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하는 배 위에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멀리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 울릉도에는 지금도 8분의 해녀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제주 출신입니다. 저는 감히 제주가 머나먼 북극해로 가는 그 항로의 기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까닭을 바로 그 제주 해녀들의 울릉도 진출에서 찾고자 합니다. 제주의 근원에는 북쪽을 향한 기상과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905년이었죠.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세계 최강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그런데 그 발틱 함대가 발틱해를 출발해서 이곳 동해까지 오는 데는 7개월 반, 약 8개월여가 걸렸습니다. 발틱해를 출발해서 대서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마침내 대만과 해안 해협을 지나면서 그 세계 최강이었다는 발틱 함대는 일본 도고 제독이 이끄는 함대에 거의 괴멸당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울릉도 저동항 아래에는 당시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돈스코이호가 수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만약에 120여 년 전 북극 항로가 열려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러시아가 일본에게 그렇게 허망하리만큼 패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북극 항로가 열려 있었다면 오늘의 일본도 오늘의 러시아도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북극 항로는 우리에게 지정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을 향하는 이 배 안에서 이 거친 바람 속에서 120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북극 항로가 120년 후에 다르게 우리 앞에 펼쳐 있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금강만 대교입니다. 사슴뿔 모양의 현수교인데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축소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멋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나아가는 컨테이너를 실은 기차들입니다. 육로로 온 것들이 이렇게 해서 배로 올려집니다. 이곳은 블라디보스톡 시내 안에 있는 나고르니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전망대가 있다 하여 올라갑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전망대에 있는 참으로 특이한 조형물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방호, 참호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바닥에는 낙엽과 더불어 소나무의 껍질이 깔려 있습니다. 낙수 소리 같다가도 신비로운 그런 소리들이 공명하듯 울립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 어머니의 자궁처럼 평온을 가져오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블라디보스톡 항구입니다. 저 아래 보이는 바닷길이 금강만이라는 곳입니다. 저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박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쇠빙선입니다. 쇠빙선은 앞대머리가 크고 둥굽니다. 얼음을 위에서 짓누르듯 짓이기며 나아가기 때문이죠. 대개 원자력으로 움직입니다.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Атомный ледокол – это судно с ядерной силовой установкой, которое пришло на смену дизельным ледоколам. Такие суда строят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удоходства в водах Арктики, которые круглый год покрыты льдами. 블라디보스톡 항은 흔히 부동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톡 항이 얼지 않는 곳은 이 금강만까지입니다. 이 금강만을 벗어나면 바다가 얼기 시작합니다. 이 블라디보스톡 항을 출발해서 북극해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사할린을 거쳐서 캄차카 반도와 베링해를 지나 시베리아 위쪽 바다를 쭉 관통해서 무르만스크에 이르기까지 북극항로는 참으로 장대합니다. 루스키 섬과 연결되는 저 다리를 건너면 오우츠크해가 펼쳐집니다. 북극항로로 나아가는 길목인 것이죠. 북극항로를 거쳐서 무르만스크까지 가는 데는 반드시 쇠빙선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을 동방으로 나아가는 얼지 않는 항구라고 해서 지금도 중요한 거점 항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을 떠나 오츠크로 향하는 이 바다를 러시아 사람들은 표토르 대제만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숭상하고 존경하는 황제의 이름 표토르 대제. 이 바다가 표토르 대제만인 까닭은 이곳이 북극항로의 시발점이자 그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모스크바를 거쳐서 무르만스크까지 16시간을 날아가야 합니다. 길 양쪽으로 LG 광고판이 도열해 있습니다. 한때는 러시아에서 특히 블라디보스톡에서 LG, 삼성, 우리나라 가전제품들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수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제가 들어와 그 빈자리들을 차지하는 형국이죠.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까지 직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끊겼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이기도 하죠. 저 앞에 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가 좋아지면서 점점 이 블라디보스톡에 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뒤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같습니다.
무르만스크의 가장 중심되는 거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호텔의 이름이 북극이라는 뜻에서 아르티카, 북극권의 최북단 도시인 것이죠. 무르만스크는 고래가 상징입니다. 시내 곳곳에 이 북극해의 고래가 매달려 있고 걸려 있고 미디어 파사드로 출연합니다. 무르만스크 역입니다. 역 앞에 극지에 산다 혹은 북지에 산다라는 표어가 내걸려 있습니다. 무르만스크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표어죠. 무르만스크의 공원입니다. 놀이시설이 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북극 항해에 대한 생각과 꿈들을 키워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궤도 전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옛날 우리 버스처럼 차장이 직접 돈을 받습니다. 무르만스크의 혹한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무르만스크, 니콜라이 2세 때 부동항이라 하여 건설되기 시작한 항구 도시입니다. 건설된 지 채 1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이지만 제정 러시아의 느낌들이 물씬 나는 건물들로 즐비합니다. 무르만스크 기차역입니다. 시베리아 각지에서 채굴된 석탄들이 이곳 무르만스크 역으로 도착하면은 저 멀리 보이는 노란색 크레인들에 의해서 배에 실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러시아와 유럽으로 이 석탄들이 팔려갑니다. 무르만스크 선박 수리 조선소, 아주 전형적인 구소련의 건물입니다. 무르만스크 항과 붙어있는 역의 모습이죠. 해로가 연결되면서 무르만스크의 북방 항로의 종착역으로서의 역할들이 살아납니다. 이 북극권에 얼지 않는 무르만스크의 항구입니다. 참으로 평온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항구 무르만스크를 빠져나가면 상상하기 힘들 만큼 거친 북극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난 그들이 다시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여인의 상이 해질녘 태양과 더불어 어우러집니다. 이 동상 앞에서 무르만스크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서정지가 됩니다. 최초의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의 모습입니다. 유용이 대단합니다. 1957년에 첫 취항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북극해의 얼음을 깨고 북극 항로를 열어냈던 바로 그 레닌호입니다. 저 엄청난 선두로 얼음을 짓이겨 깨면서 이 레닌호는 북극해를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레닌호가 앞장서야 다른 배들이 이 뒤를 따랐던 것이죠. 저 젊은이들도 이 쇄빙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북극해의 두터운 얼음들을 깨고 북극 항로를 열어왔던 그 최초의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 그곳에 탑승합니다.
레니노의 내포입니다. И еще вот про людей надо сказать, конечно.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Эл Ленин был кузницей кадров атомного флота. Зде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3000 человек поработали. 원자력 쇄빙선 레니노의 엔진실입니다. 현재 원자로 자체는 안전상의 이유로 떼내어졌다고 합니다. 터빈의 크기가 참 장대하군요. 이 거대한 엔진이 북극해의 두터운 얼음을 깨고 나갈 동력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 방독 마스크함도 보입니다. Потом раз в 3 года были перезарядки. На современном высокообогащенном ядерном топливе ледоколы до 6 лет работают. 통제실의 모습입니다. 레니노를 움직였던 심장 구조. 통신실입니다. 레니노의 조타실입니다.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безопасную проводку судов, помимо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реплавания, нужно судам еще обеспечив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коммерчески эффективную скорость. То есть сначала всегда делается прокладка курса через самые безопасные участки. Нужно всегда обходить торосы, многолетние льды. То есть такие участки обходим, расстояние получается больше, при этом караван в порт попадает быстрее и безопаснее. 레니노가 정박해 있는 곳 앞에 무수히 많은 언약의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곳에 깨지지 않을 약속처럼 이 자물쇠들을 잠그고 갔을 것입니다. 저 레니노는 우리에게 북극해의 새 항로를 약속해 줬습니다. 덕분에 북극 항로를 열 수 있었고 더 큰 미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극의 얼음 바다를 누볐던 레니노, 지금은 이 항구에 영구 정박 중입니다. 이 항구의 이름은 얼지 않는 항구 무르만스크, 바로 북극 항로의 종착역이자 또 다른 시발점인 것입니다. 자작나무 숲 사이로 참전 용사의 비가 보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전사한 당시의 소련 군인들을 위령하는 탑입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거대 조각상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 이 전몰 용사의 비는 러시아에서 2번째로 큰 곳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병사의 저 형형한 눈에는 무르만스크를 넘어 북극해를 향한 강렬한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이 와도 시원치 않을 편인데 무르만스크는 아직 가을입니다. 낙엽들도 지질 않고 노란 단풍을 여전히 뽐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랬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북극이 그만큼 따뜻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북극 항로는 더 빠르게 열릴 것 같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북극 및 무르만스크 경제개발부 건물입니다. 얼마 전 푸틴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인상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добрый день. Мы с вами встречаемся, работаем сегодня в Мурманске, крупнейшем городе за полярным кругом, чтобы в комплексе обсудить вопросы на развитие Арктики 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Мурманск – это порт приписки атомного ледокольн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Он, как известно, играет определяющую роль в освоении арктических судоходных трасс.
Повторюсь, здесь, в Арктике, в это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редстоит укреплять транспортную, логистическ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экономики, бизнеса с обязательной защитой чувствительных экосистем Арктики. Но,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мы не должны откладывать запуск проектов развития, важных для Арктики, да и для всей России. Юрий Петрович, прошу вас. 세르게이 키로프라고 하는 소련 초기의 혁명 전사의 동상을 지나서 무르만스크 주의회 건물로 향합니다. 무르만스크 주의회에서는 북극 항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레라 씨는 여기 무르만스크에 사시는 거죠? Да, я родилась в Мурманске. 이 글자가 뭘 뜻하는 겁니까?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 нас наблюдается некий отток населения в более крупные города. Столицы,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у и люди вообще выбирают себе города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с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м климатом. Все-таки проживать на севере нужно иметь некую закалку. У нас природа суровая. Поэтому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мы очень стараемся над тем, чтобы привлекать население к нам сюда, в город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наш край,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его, развивать экономику для пользы всей страны и мира в целом. 여기 이곳에 살면은 북극 항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Это будет привлекать, создав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в том числе и для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Также привлек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в нашем городе.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да. 무르만스크 주립박물관 앞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무르만스크에서 북극점까지 가는 모습을 지도상에 표시해 놨군요. 초기 박물관 모습이군요. 그들이 북극 항로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하나하나 새겨 나갔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1930년대 무르만스크와 무르만스크 항구의 모습을 담은 필름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무르만스크까지 철도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무르만스크는 단순한 고기잡이 어항이 아니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업항이 됩니다. 북극 항로가 사실상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30년대 북극 항로를 표기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90여 년 전에 이 지도가 있었던 겁니다. 쇠빙선, 게오르기, 시도호포 옆으로 쌍엽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이곳 무르만스크는 주요한 격전지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북극 항로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실어 날랐던 것이죠.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쇠빙선이 적도를 지나다니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넘나들었습니다. 오늘날 북극 항로는 바로 이런 놀라운 궤적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소련은 레닌호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자력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국제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원자력 쇠빙선을 통해 북극 전체에 대한 점유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자력 쇠빙선 야마로가 북극해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야마로는 지금도 현역으로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8척의 원자력 쇠빙선 중 하나입니다.
이 배는 디젤과 전기 하이브리드 복합형의 쇄빙선입니다. 앞으로 쇄빙선은 하이브리드, 특히 전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극해에서 운항되는 배들은 쇄빙선만이 아닙니다. 얼음을 견뎌내는 내빙선들 또한 존재합니다. 컨테이너들을 잔뜩 실어 나르는 이 배 역시 내빙선입니다. LNG를 운반하는 배인데요. 앞으로 이 북극 항로는 이 LNG 선들의 항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푸틴은 이처럼 북극 항로에 키를 쥐고 선단을 이끄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살 길이 북극 항로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за полярным кругом и совмест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них был создан и Арктический совет. Но и этот механизм сегодня деградировал. Причем Россия не отказывалась от общения в этом формате. Это был выбор именно наших западных партнеров, запад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у, как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говорят, не хотите, не нужно. Мы сами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теми, кто хочет этого. Чтобы открыть Арктику для массового туризма, конечно, важен вопрос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ачиная от ремонт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до развития авиационного сообщения. Напомню, что мы сделаем вс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креплять глобальное лидерство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 И,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текущие трудности, сл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им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этого региона. Создадим прочный задел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Спасибо вам большое за внимание. 대한민국에도 울주군에 암각화가 있듯이 무르만스크도 암각화가 있습니다. 구석기 때부터 이 무르만스크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반만 년 동안 무르만스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6년 제정 러시아의 막바지 때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시대를 거치면서 무르만스크는 북극으로 나아가는 항구가 되고 기지가 됩니다. 그 원동력은 북극해로 나아가고 싶은 인간의 열망,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북극 항로의 꿈을 꿉니다. 무르만스크에서 페리베리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는 비었는데 이쪽은 눈입니다. 저는 지금 테리베리카라고 하는 한 어촌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구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어촌 마을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 폐허선들 때문입니다. 테리베리카에는 이렇게 폐선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녹슬어서 물이 새고 있지만 한때는 이 강력한 뱃머리를 앞으로 하면서 북극의 찬 얼음 바다를 헤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폐선들이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인식되어서 곳곳에서 이 테리베리카를 찾습니다. 북극 항로의 또 하나의 희망, 그것은 다름 아니라 관광입니다. 북극 항로는 물자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올 것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것이 꼭 크림 같습니다. 테리베리카의 해변을 걷습니다. 저 먼 산 위에 만년설만 아니면 이것이 제주의 어느 한적한 시골 바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엄연히 북극의 바다입니다.
그저 폐허선들이 즐비했던 이 항구 마을을 다시금 되살려낸 것.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만들고 저 폐허선이 관광의 자원이 되게 만든 그 힘은 다름 아니라 북극해가 준 겁니다. 북극해의 역설입니다. 북극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테리베리카 어촌 마을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한반도가 다 아시다시피 38선이 중간에 걸려 있어 북위 38도인데 거의 그 갑절에 해당하는 북위 68도 58분의 위치에 저는 서 있습니다. 테리베리카를 출발해서 30여 분 나오니까 완연하게 북극의 찬바람이 느껴집니다. 부서지는 파도가 제 얼굴을 때립니다. 아, 맛이 짭니다. 제주의 바닷물보다 확실하게 짭니다. 북극의 바다입니다. 무르만스크 항을 끼고 있는 이 콜라 지역은 옛부터 바이킹이 주름 잡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북극해의 바다를 거대한 유조 탱크선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배들처럼 이 북극 항로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담아서 말이죠. 북극은 땅이 아닙니다. 남극은 대륙이지요. 하지만 북극은 얼어붙어 있지만 바다입니다. 북극 항로가 지나가야 할 바로 그 길입니다. 북극해의 태양이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북극해에는 11월부터 2월까지 해가 없습니다. 극야의 시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도 북극해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얼음을 깨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북극의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연결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극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레이캬비크입니다. 아이슬란드죠. 저 위로 레이캬비크의 상징이죠. 대성당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수도, 북극해 시대의 진정한 미래, 레이캬비크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슬란드에서도 빙하를 볼 수 있고 북극해를 마주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해변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이 새벽에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달립니다. 역시 극지의 수도 같습니다. 저 BIS 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4시간을 걸려 다이아몬드 해변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날 버스고 뭐고 아무것도 운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합니다. 아이슬란드입니다. 레이캬비크, 극지의 수도죠. 다행히 제 시간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이 투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중국 사람도 많습니다. National Park now belonging to Vakayukum National Park. On our right we see this today 700-meter long bridge. 다이아몬드 비치
땅은 검은데 눈은 희고 바다는 파랗습니다. 이토록 검은 해변은 화산재의 영향 때문이죠. 지금도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그 뜨거운 재와 이 차가운 얼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얼음과 불의 나라라고 하나 봅니다. 굉장합니다. 저는 지금 호텔로 갑니다. 그곳에서 고래를 만나는 배를 탈 겁니다. 그새 눈사람을 만들었네요. 거의 선착장에 다 와갑니다. 앞에 보이는 저 큰 배는 스윙선이었군요. 아이슬란드도 이른바 아르틱 서클 북극 이사회의 주요 멤버입니다. 의장국도 여러 차례 하고 당연히 스윙선을 보유하고 있죠. 이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윌워치 고래 구경 가는 배가 뜹니다. 저 배로 잡고 왔습니다. 진짜 고래를 만나러 갑니다. Yeah, bravo. Oh, beautiful. Very white. So, this means that you can put your phones down because they will disappear for a bit. When the whale shows a tail, that means that it goes for a deeper dive. So it will disappear for a little bit, maybe 5 or 10 minutes. 고래 잡는 배가 아니라 고기를 만나러 온 배가 저희 배까지 4척입니다. 고래를 보겠다고 난립니다. 하지만 I will not 고래는 talk the whole time. 나타나 주질 않는데 So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고래가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있는데 유독 북극해에서만 14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가 살 수 있는 곳 북극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북극해. 그래서 저는 그 북극해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다시 돌아갈 모양입니다. 이 석양의 레이카비크, 단순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존 레논의 이미진이 이 풍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주의 가파도를 닮은 섬입니다. 저기 북극해를 오고 가는 크루즈가 보입니다. 언젠가 제주에서 띄우는 크루즈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곳 레이캬비크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루 종일 아이슬란드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제 숙소로 갑니다. 큰 성당이 저의 이집트입니다. 내린 눈이 하나도 녹질 않고 그대로 있군요. 신발에 아이젠을 차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습니다. 이 차는 이거 어떡할까? 레이캬비크 대성당은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루터파 교회입니다. 주상절리를 본따서
저렇게 건축했다고 하는군요. 이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의 증거들 아닙니까? 참 제주도를 닮아 있습니다. 1986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현대판 고딕이라고나 할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대성당 앞에 있는 동상이 보이십니까? 레이프 에릭슨이라고 하는 탐험가의 동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컬럼부스가 1492년 발견했다고들 교과서 쪽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미 북아메리카 그곳을 이 에릭슨이란 사람이 서기 1000년경에 밟았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아이슬란드 의회 창립 1000년을 기념해서 미국이 이 동상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사겠다 말겠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아는 겁니다. 이 북극해가 미래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로 따지면 고려 왕조가 성립될 즈음 의회가 있었다니까 이 아이슬란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량들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가 저 종탑이 있는 교회 옆 건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의회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나무 한 그루가 근사하게 서 있군요. 멋있습니다. 이 코너만 돌면은 아이슬란드 의회입니다. 백조와 오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군요. 아이슬란드인들은 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야 이 험한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협력한다는 게, 조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 아닐까요? 아이슬란드 의회 앞입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아이슬란드 의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때의 사람들이 저 동상 앞에 서 있네요. 누군지 저도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걸드선, 아이슬란드 독립의 리더였군요. 아이슬란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때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 비행기가 이렇게 낮게 나릅니다. 손에 닿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도 저렇게 비행기가 우리 머리 위로 내리는 것을 종종 보곤 하죠. 닮았습니다. 이 눈밭에서 엄마와 딸이 소풍을 하는군요. 이 호수에서 재미난 것은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화산 활동이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지열로 전기를 만들고 산업과 생활을 합니다. Since 1967, we have harvested geothermal energy for electrical production too. Today, 30% of our electricity is generated geothermally. In this time, we have acquired valuable expertise and experience that allows us to use our resources sustainably. 지열과 수력 발전소가 국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82% 이상을 공급하고 가정 난방은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된다니 아이슬란드는 이미 아리백을 실현한 선구자입니다. 제주는 어떤가요? 풍력과 태양광 잠재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지만 전력의 대부분을 여전히 외부에서 들여오고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생산된 전기를 모두 쓰지 못한 채 출력 제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람은 넘치는데 그 바람을 전부 전기로 또 그 전기를 다시 자원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 ESS 저장 장치 개발이 시급합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ESS 장치에 담아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면 제주는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창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서 전기 선박의 충전 허브로 제주가 재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의 풍력과 해양광 에너지를 ESS 장치에 저장해서 북극 항로를 오가는 전기 선박에 전기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이미 다가온 현실입니다. 저기 BSI 터미널이 보이는군요. 이 와중에도 자전거를 타요. 이곳에서 블루 라군으로 약 1시간을 갈 겁니다. 아이슬란드 최고의 버킷리스트 그 블루 라군에 왔습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꿈의 온천입니다. 블루 라군은 사람을 약간 미치게 만듭니다. 평상시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아이슬란드는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제주는 2호도를 꿈꿨었죠. 어쩌면 아이슬란드가 제주의 2호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모든 전기가 지열과 수력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제주 역시 그 미래를 닮아가고 또 함께해야 합니다.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회를 만든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정말이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얼음과 불의 땅이었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역시 그래야 합니다. 제주만의 매력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와 아이슬란드를 연결하고 협력시키고자 하는 본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북극 항로로 가는 길이 늘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하지만은 결코 않을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거칠고 때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역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북극 항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류는 항상 길을 열어왔습니다. 육로가 막히면 해로를 열었고 해상로가 막히면 육로를 열어왔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인도로 가는 교역로를 막으니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가 열렸고 바스코다 가마가 1488년 인도양으로 나아가는 세기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1492년에는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가겠다고 서쪽으로 가다가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 닿았던 것이죠. 이 모두가 육상의 교통로가 막혀서 살길을 뚫겠다고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먹은 쥐가 물로 가듯이 북극 항로를 뚫을 첫 번째 주자는 다름 아니라 세계로 자신들의 물건을 퍼나를 중국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닝보 저우산항을 출발해서 폴란드의 그단스크 항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물자를 실은 배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기화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据宁波海关统计，此次通过中欧北极集装箱快航航线出口货物货值约14亿元，包括服装、储能柜、动力电池等货物。 세상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해 갑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방향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북극 항로는 그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미래입니다. 지금은 좀 더 단축된 거리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그 경제학적 이유에서 주목하고 있다지만 머지않아 북극 항로는 새로운 문명의 다리, 문명의 교류처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와 문화가 만날 것입니다. 모든 길이, 모든 항로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이 북극 항로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미래, 새로운 문명을 우리 앞에 예고하고 있습니다.